자, 그러면서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에서 동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싱어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싱어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 싱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벤담이나 밀 또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는 그쪽으로 접근했잖아. 행복이었잖아. 자연적 경향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벤담이나 밀 때부터 살짝 동물을 고려하자라는 어떤 논의는 있었습니다. 동물을 고려. 그러나 그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 먼저 여기부터 갈게요. 동물 중심주의는 일단 생명 간의 위계를 인정합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뭐의 위계? 생명. 그럼 생명은 일단 여기까지지. 인간, 동물, 식물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때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생명 간의 위계는 동물과 식물을 구분한 다음에 동물을 식물보다 더 우위에 넣었다. 그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생명 간의 위계를 인정했다라는 건 동물과 식물을 나누고, 물론 이제 고려 범위에서 동물도 이제 동물 수준이 다르겠지. 싱어는 최고의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 아니면은 레거는 삶의 주체. 모든 동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생명 간의 위계를 인정한 겁니다. 식물은 아웃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웃입니다.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그래서 위계. 학생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 싱어는 인간과 동물은 언제나 동등, 내가 이렇게 내몰 쳤고 살짝 그래도 인간이 우선이겠지. 살짝. 레건은 언제나 동등? 언제나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면은 레건도 말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이 우선이에요. 자, 극단적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랑 개가 있으면 누굴 먼저 구해줘야 되니? 당연히 사람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싱어나 레거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일단 우리 기출문제에서 생명 간의 위계는 인간과 동물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서 동물 우선 요걸 말하고자 했던 거구나.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밀이나 벤담도 동물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견디는 거 아니에요. 회피하는. 이걸 이제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 쾌락과 고통의 이익에 공평한 고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적 사고에서는 성차별 반대 시각이 들어있고요. 특히 미래 자유, 넓게 가볼까? 미래 자유론 보면은 여성의 예속이라는 책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그런 걸 강조하잖아. 성차별 반대하고요. 그러면은 인종차별도 가야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다 고통을 느끼잖아. 그리고 넓게 가면 종차별주의까지도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문제를 냅니다.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런 건 틀려요. 아직 옛날 뿐이니까 동일한 지위, 그런 것까지는, 동일한 권리,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벤담. 윤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와 언어 능력이 아니라, 즉, 사유와 언어 능력은 누구니? 인간이지. 걔가 인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자, 그래서 좀 동물도 좀 고려해보자. 그런 논의를 살짝 제시했다. 밀 또한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고를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 동물까지 갔네.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칙과 계율이다. 그래서 어쨌든 벤담이나 밀도 동물을 윤리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는 이제 싱어로 가야겠죠. 진짜는 누구로 가자? 싱어. 이렇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이 그림 내가 자꾸 찾았는데도 진짜 잘 찾았어. 이게 돼지입니다. 영어로 쓰자. 이분 영어 하신 분이니까. 자, 피그야, 피그. 자, 내가 왜 돼지를 넣었는지도 얘기해 줄게요. 자, 피터 싱어의 대표 저술로서 동물 해방론입니다. 유명한 말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이게 동등한 고려의 원칙. 사실 우리가 읽는 책 중에 레건도 있고요, 테일러도 있고요. 그런데 레건이나 테일러의 개인 저서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 원서로 좀 안 되는 영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찾아보고 그러는데 피터 싱어 책은 많이 번역되어 있고요. 여러 권 번역된 걸로 알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그건 뭐냐면은 아주 쉬워.
피터 싱어 책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 교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는, 지하철에서 읽는 책 수준으로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 정도의 아주 쉽고, 그렇게 또 싱어가 일부러 그렇게 책을 쉽게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실천이잖아. 결국 뭐다? 실천. 그러니까 실천하자, 많은 사람이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나 잘난 척 하는 거거든요. 싱어는 가장 쉬운 말로 썼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설득력도 강하고 말도 아주 심플해요. 일부러 그렇게 좀 설득력 있게 강하게 쓰신 거고,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을 막 철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 있었던 동물 학대, 아니면 동물 실험, 아니면 공장식 사육에 대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약간 흔들려요. 아, 내가 오늘 저녁에 치킨을 뭐 그러면서, 그리고 먹지, 아직 나는 먹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책이야. 자, 어쨌든 이거 외우셔야 돼. 이익에 평등한 고려 원칙이란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싱어야. 이 표현은 누구만 쓴 거다? 누구만 쓴 거다? 싱어만 쓴 겁니다. 누구만 썼다고요? 싱어만. 자, 이익에 평등한 고려의 원칙인데, 이때 이익은 쾌락과 고통의 이익을 평등하게, 다른 말로 어떻게? 동등하게 고려하자. 그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어떻게 하자고? 동등하게 고려하자고. 뭐를요? 쾌락과 고통을. 그들의 고통을 동등하게 뭐하자? 고려하자서 처우, 틀림. 이거는 이제 우리 생윤이 초창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 과거 기출문제 오류도 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논의됐고 출제로도 됐어요. 처우, 동등한 대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등한 처우, 동등한 대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뭐를 말한 거다? 고려하자. 자, 그 다음에 쾌고의 감수 능력이기 때문에 쾌고의 감수 능력을 존재를 말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동물, 이건 뭐 레곤도 당연히 X죠. 즉 모기는 빼야 돼요. 요새 하등 동물이 모기는 고통을 못 느껴요. 모기는 뭐를 못 느낀다? 못 느낀대. 개미, 모기, 일단 그 자세히 물어보지 마. 뭐 선생님 낙지는 고통이요. 막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일단 얘네들은 안 돼요. 그래서 개는 고통 느끼는 거 알죠? 개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우리 또라이 데카르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밖에 없어요. 느끼지 않는다는 게 내가 공감을 못하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거북이 정도는 내가 확실히 봤어요. 거북이는 고통을 느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코에 스트로가 꼬였어. 그게 꽂혀가지고 우연히 이제 발견됐어. 그 보트 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서 거북이 건져다가 코에 뭐가 처음엔 요만큼만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뽑아줬거든. 우와, 스트로 이만한 게 코에서 쫙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오는데 거북이가 아프잖아. 아프니까 거북이가 울어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하면서 벌리는데 우와, 진짜 고통. 생각해 보아. 코에서 이만한 스트로가 쭉 나오는데. 근데 난 그때 알았네. 거북이 소리 못 내대.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나 거북이 성대 없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아프니까 입만 쫙 벌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그 눈물도 흘렸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은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북이 아니면 뭐 그 정도가 고통을 느끼는 존재.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막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요. 낙지는요, 막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아니에요. 꼭 물어보는 애 있죠? 시험에 안 나는 거 알면서도. 책에선 대충 뭘 하더라? 그 갑각류라 그랬나? 뭐 그렇게 오이스터까지가 한 개다. 뭐 그렇게 들어간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내요. 자, 쾌고에 대한 감수 능력. 이걸 다른 말로, 요 질문이 이제 하도 많이 냈잖아.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다른 말로 쾌고의 감수 능력을 무슨 존재라고 말하냐면, 유정적 존재라고 우리가 번역돼 있어요. 근데 유정적 존재가 무엇입니까? 또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유정적 존재의 원소를 보면 센티언스야. 그냥 느낄 수 있는 것. 뭐가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센티언스가 있는 정도를 윤리적 고려의 대상에 넣었다.
그래서 쾌거의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에, 자,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 것에 요거 밑줄 쫙. 나 색깔 있는 걸로 놓을게요. 기출문제. 필요 조건 맞아요. 필요 충분 조건 맞아요. 충분 조건 맞아요. 전제 조건 맞아요. 유일한 경계, 오타 났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유일한 경계. 즉, 유일한 경계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윤리적으로 고려할까 말까의 유일한 기준은 걔가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야. 공리주의잖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즉, 유일한 경계. 우리가 딱 하나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쾌고의 감수, 능력.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그것은,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사람 대학 교수인데 칸트식으로 나가던 내재적 가치니, 본래적 가치니, 도덕적 지위니, 권리적 차원에서, 물론 권리란 말을 전혀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오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지금 이제 개 안 먹죠. 개 잡을 때, 야, 권리적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우리가 먹을까 말까? 죽일까 막을까? 개고기탕을 해 먹을까 말까? 저희가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 본래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 아유, 그딴 소리 하지 마. 개가 아파하잖아.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배운 놈들의 어떤 이빨이에요, 이빨. 그냥 그렇게 가지 말자고. 우리가 개고기 먹는 사람은 철학자나 무슨 박사학위 딴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요. 개가 아니라 어쨌든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일상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일상의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걸로 설득시키는 게 가장 타당하겠지. 나 이번 만나지 않았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뽀뽀할 뻔했네. 어떻게 싶다고요? 존경스럽습니다. 돼지 실천하잖아. 돼지를 안아가면서. 물론 여기 이런 것도 했다. 여기 그 넥타이. 오늘 이상하네. 말 붕 떴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옛날에 그런 말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 싱어에게 편지를 썼는데 싱어 이분이 답장했다. 그만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실천하신 분이에요.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 X야. 이건 올해 기출문제 한번 냈으니까 어쨌든 알아요. 그러면 동등하게 대우. 일단 그거 먼저 들어가 볼까? Singer's Practical Ethics. 자, 학문 뒤에는 복수를 써야 돼요. 이거 analyzes why and how living beings' interests should be weighed. His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괜히 좀 돌렸습니다. 요거만 말할게요. 원리죠. 그의 원리 뭐니? equal consideration. 즉 평등한 고려입니다. 이때 고려는 consideration이에요. 그만하자. consideration입니다. consideration of interest. 이게 동등한 고려의 원칙의 원칙은 does not indicate 의미하지는 않는다. equal treatment. 동등한 처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냥 영어 원문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 애들이 아직도 고려는요, 대우는요, 막 어렵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 문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막 한국말 너무 어려워. 이상하게 변형되는데 그냥 동등한 고려가 동등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요거예요. 요거만 딱 알고 가면 다 보여요. 그걸 이상하게 말장난 가지고 막 엮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 아니면 진짜 딱 심플한 겁니다. 고려하자라는 거지 이 계획이 일단 파마시키지 말자고요. 얘가 언제 파마해달랬니? 근데 얘가 왜 파마를 시키냐고. 걔에게 애비약물 먹일 필요가 없어요. 걔는 애비약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한 사람은 걔에게 명품 옷을 입혀요. 걔는 명품에 관심이 인트레스트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걔에게 걔는 인간과 달리 윤리로 가볼까? 사당과 사덕이 없어요.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 북구지심이 없어요. 북구지심이. 그래서 누두로 다니잖아. 인간은 북구지심이 있습니다. 수호지심이 북구 미워할 수 북구지심이 수호지심인가 보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북구지심이 없습니다. 북구지심으로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호지심이야. 인간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걔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에게 옷 입히면은
물론 입힐 수는 있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추우면 걔는 그때는 부끄러워서 입는 거니 추워서 입는 거니. 추워서 입는 거 어디 갔냐? 추워서 입는 겁니다. 추워서 우리가 입혀 주는 거예요. 근데 명품 옷 입힐 필요가 침 튑니다.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로 오래가네. 싱어의 책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책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네. 내가 어딜 갔는데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다. 책 서문에. 근데 그분은 걔를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걔를 사랑하면서 자기도 내 책에 감동받고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서 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점심에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왔대요.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게.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 걔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럴 때 거기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이분이 나의 책을 잘못 읽었구나라는 걸 알겠더라. 왜냐하면 싱어는 걔를 사랑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더 이해를 위해서 걔를 넣었지만 걔를 사랑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쾌고의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윤리적으로 동등하게 고려하자고 말한 거지 걔를 사랑합시다 그것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게 저 개가 살기 위해서 소가 고통을 느꼈잖아. 개가 아니래네. 만약에 개에게 소고기를 준다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식탁에 소고기가 나왔으니까 소고기가 고통을 느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글을 잘못 읽었구나 라고 일단 책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길게 얘기하면은 싱어는 얘기해. 나는 개가 싫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서 돼지 않는 거를 넣은 겁니다. 싱어 스스로 자기는 개가 싫고요. 처갓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도 자기는 싫대. 오케이. 그쵸. 내가 싫은 사람이 있듯이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 이 사람은 그래. 그 처갓집 개도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안돼.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 그 개도 자기를 무시하고 나도 개를 무시한대. 하지만 개가 싫다고 해서 개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개를 넣었지만 싱어가 말한 것은 개를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를 집어넣은 거다? 돼지를 이 사람은 돼지를 사랑하나 봐요. 돼지 보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돼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동등한 처우가 동등한 대우나 동등한 처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원서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안 낼 거야. 근데 가끔 낼지도 모릅니다. 안 내는데 그냥 심화를 할게요. 이익 관심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맞아요. 다시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자 틀려요. 이 정도 알죠? 그리고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대우하자 이건 좀 맞는 걸로 원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냐면 주어입니다. 주어는 여기는 인간과 동물이죠. 이쪽은 뭐니? 이익 관심이지.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라는 거는 싱어 원서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여기에 있지. 됐죠? 이건 그냥 내가 좀 심화로 좀 잘난 척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자. 유명한 말이죠. 아이들이 돌멩이를 발로 찼다 해서 돌멩이의 이익관심에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이익관심이 손상되지 않았대. 왜? 얘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는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도덕적 지위도 갖지 않고 그러면 도덕적 고려도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돌멩이 고통을 느낄 수 없게. 그러니까 얘는 딱 하나야.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러나 쥐는 발에 차이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돼. 동물이나 인간이나 고통이라는 어떤 이익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주된 내용은 달라요. 주된 내용. 인간이나 동물이나 고통을 회피하는 건 맞죠? 하지만 동물의 주된 이익관심은 쥐를 얘기 들었습니다. 이익관심은 치즈와 덫에 걸리지 않기야. 얘 인생의 전부가 이겁니다. 어디 가서 치즈 먹을까? 그리고 어디 가서 의도 터지지 않을까? 즉 밟히거나 쥐덫에 잡히지 않기. 쥐의 주된 이익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학원 갈 때 아니면 학교 갈 때
어디 가서 누가 날 때리나 막 이런 거에 주된 관심이니? 아니죠. 인간의 주된 관심은, 아니,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은 대학 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주된 관심이잖아. 그러니까 주된 이익 관심의 내용은 달라요. 다시 뭐라고? 이익 관심의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거야. 얘는 이런 이익 관심 없었다고요. 얘는 이런 관심, 이익 관심. 그러니까 얘 주된 이익 관심은 뭐 먹이, 뭐 사료, 뭐 그런 거겠지? 살료가 아니라 사료, 뭐 여친, 뭐 이런 거. 얘가 수컷이라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왜 쥐를 얘기했는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쥐 그러면 무조건 나쁜 어떤 동물을 생각하고 짜증나고 쥐 그러면 무조건 밟아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지. 쥐도 뭐를 느끼니까. 쾌고의 감수, 능력, 유정적 존재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쥐라는 걸 넣은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의 내용은 달라요. 얘 주된 이익관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 이게 주된 건 아이도 있죠. 동물은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다. 그렇다고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때 좀 언어적인 게 있는데 요 표현이 옛날에 있던 지문이라 말한 겁니다. 이때 요 지문은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냥 좀 융통성 있게 봐주도록 하십시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동물의 복지, 요런 거 알아주시고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도덕적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 즉 윤리적으로 고려하자는 주장. 자, 이거지. 싱어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이 유일한 경계이며 필요 충분 조건이며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뭐 하자? 채식주의를 하자. 이 말은 거꾸로 읽어봐봐. 그러면 육식을 할 수도 있다 없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뭐 막 인간과 동물을 완전히 동일하게 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다시 사람이랑 개랑 물에 빠졌습니다. 누굴 구해야 되니? 인간. 자, 이건 그냥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싱어 계속 갈게요.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 아까 했던 거죠. X. 모두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대우해. 이건 주어가 이익관심이므로 O. 인간과 동일한 권리. 이건 X입니다. 물론 지문에서 이걸 내가 넣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싱어가 동물을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까? 권리적 차원에서 강하게 접근한 사람은 레건이에요. 그러면 싱어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읽은 몇 가지 지문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질문하면 싱어 책에 보면은 물론 저서도 있습니다. 애니멀 라이츠라는 저서도 있고 동물의 권리라는 걸 사용은 해요. 하지만 이분은 동물을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동물을 고려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내죠. 권리라는 단어 있으니까 문제 내야지. 그게 작년 수특 수항까지는 안 들어왔고요. 위로 넘기는 문제집인가? 거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싱어도 권리를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 정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싱어가 권리를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안 했어요? 이런 식의 문제는 정말 이제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싱어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싱어는 권리란 말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맞아요. 물론 권리란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럼 왜? 얘는 딱 하나예요. 아주 심플하게 쾌고의 깜수 능력에서 접근했다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만들다 보면 만약에 출제자 이런 거죠. 동일한 빼버리고 동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면 이제 막 들이대지.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권리란 단어가 있는데 오류입니다 막 들이대니까 출제자분이 그 정도까지 알고 염려해서 그냥 확실히 틀린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뭐 집어넣은 거니? 동일 한을 집어넣어서 그냥 완벽하게 싱어
틀린 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OX로 갔네. 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책임의 고려의 대상인가 책임의 대상인가? Yes.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생윤 전단원에서 생윤 전단원은 아닌데. 그냥 우리 생윤 전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할게요. 교과에서는 온리 인간으로 봐주면 돼요. 왜냐하면은 테일러 쪽인가 그쪽 가면은 테일러 책인 그 돌고래도 도덕적 행위를 한대. 가끔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하고 우리 유튜브에서 애니멀 보면 뭐 하마가 사슴을 살려주고 그런 동영상 보이잖아. 하마가 사슴 살려주고 뭐 그러는 거. 악어가 막 사슴 잡아먹을 때 하마가 구해주고 막 물에 빠진 사람을 돌고래가 구해주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살짝 나오긴 하지만 우리 생윤에서는 고등교과 내용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온리 누구만 치고 들어가자? 인간으로만 치고 들어가자. 자, 동물은 그러니까 X고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근거는 OK. 생명체가 이거 아까 그거죠? 그래서 동물, 인간, 동물과 식물에서 그럼 이걸로 다시 볼게요.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요 그림에서 요거 이렇게 간 것입니다. 자, 싱어 답 적혀 있는데 볼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책임 OX 아까 그거 똑같은 거네. 도덕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관점에서 이게 동등한 고려의 원칙 맞죠?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 기준을 최고의 감수 능력, yes. 자, 생명체가 아니라 그쵸 동물 고려했고 식물은 고려하지 않았죠. 자,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태계를 우선시 여기는 거 아니죠. 일단 이걸로 넓게 가서 이렇게 가주십시오. 동물 중심주의나 식물이나 다 개체주의입니다. 다 무슨 주의? 개체주의. 개체주의죠. 그래서 X. 여기서 이제 생명체라고 말했으니까 그것도 좀 틀렸죠. 왜? 싱어는 생명체가 아니라 최고의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이니까. 칸트도 동물 자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였다. 의무 나왔죠. 그러나 간접적 의무. 단 무슨 의무? 간접적 의무. 과거 기출문제로 도덕적 배려를 하자. 뭐 요런 뉘앙스는 좀 살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의무로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본 건데 2015년 4월에 요거 칸트 맞는 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안 돼요. 수능에는 안 돼요. 문제 생깁니다. 당연히 왜 생기는지 알죠. 도덕적 고려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덕적 배려, 그러니까 칸트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자연까지 넣어버리면은 그러면 나중에 싱어랑 충돌해요. 싱어는 도덕적 고려를 최고의 감수 능력으로 끊었잖아. 근데 칸트는 자연까지 도덕적 고려로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윤리적 고려의 범위가 싱어는 동물에서 끝났고 칸트는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자연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이거 기출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